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겪게 되는 리스크의 개념을 이해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보험에 대해 이해하고 보험의 주요 요소에 대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1. 리스크의 이해. 이번 시간에는 리스크의 개념과 관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리스크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사소한 사건을 겪기도 하고 목숨이 위험할 수 있는 큰 사고를 겪기도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다면 이렇게 원치 않는 사건, 사고는 겪지 않고 피할 수 있겠죠. 하지만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우린 결국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대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상황을 리스크라고 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금융투자 부분에서도 리스크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금융투자에서 말하는 리스크는 미래의 경제적 활동을 결과로 이익과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모두 존재하는 리스크입니다. 그러니까 금융투자에서의 리스크란 미래의 좋은 성과가 발생할 가능성, 그러니까 업사이드 리스크, 그리고 좋지 못한 성과가 발생할 가능성, 다운사이드 리스크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와 다르게 보험에서 말하는 리스크는 좀 더 제한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험에서는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여부가 불확실하고 그리고 발생 결과가 부정적인 것을 리스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험에서는 미래의 경제적 결과가 손실로 이어지는 사건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만 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행하다 보면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할지 말지는 아무도 미리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사람이 다치거나 차가 손상되는 등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가 바로 보험에서 말하는 리스크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리스크를 구분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리스크에 대한 인지 주체에 따라서 그리고 통계에 근거한 측정 가능 여부에 따라서 주관적 리스크와 객관적 리스크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주관적 리스크란 어떤 리스크일까요? 특정한 개인이나 조직에 의해서 인지되는 심리적인 리스크를 말합니다. 주관적 리스크는 통계적 신뢰성이 부족하고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험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에 객관적 리스크는 경험 자료를 근거해서 통계적 방법으로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리스크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사망 리스크, 화재가 발생할 리스크인 화재 리스크, 그리고 자동차 사고 발생 리스크, 이렇게 통계 자료에 근거해서 손실 발생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객관적 리스크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투자와 관련된 리스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객관적 리스크는 보험 대상 리스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험 대상 리스크는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화재 리스크처럼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는 리스크에 다수의 경제 주체가 직면해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가 발생한다면 그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확정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사람의 사망이나 질병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금액으로 손실을 확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을 금액으로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에 보험회사와 보험 가입자 양자 간에 협약한 금액으로 손실을 측정합니다. 셋째, 해당 리스크는
통계적 신뢰성에 근거해서 손실 발생 가능성을 산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화재 사고처럼 해당 리스크의 발생은 우발적이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방화와 같이 고의성 있는 사건으로 인해서 발생한 경제적 손실은 보험 대상 리스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리스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리스크는 인적 손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인적 손실 리스크는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말합니다. 사람은 유전적인 요인 또는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질병으로 고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사망 원인 1위는 단연코 악성 신생물, 그러니까 암입니다. 이어서 심장질환과 폐렴, 그리고 뇌질환도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게 되면 악성 신생물로 인해서 1년간 사망하는 사망률이 인구 10만 명당 158.2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심장질환은 60.4명에 이릅니다. 그리고 폐렴은 인구 10만 명당 45.1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은 42명으로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적 손실 리스크에 대비한 보험으로 사망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종신보험, 그리고 질병 입원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질병보험들이 있습니다. 또한 치매 간병에 대비한 치매 간병보험도 있고요. 공적인 보험인 국민건강보험도 인적 손실 리스크에 대비한 보험이라고 하겠습니다. 장수 리스크도 보험 대상 리스크에 해당됩니다. 예로부터 장수를 복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노후 생활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오히려 장수가 축복이 아니라 고난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이 마련한 은퇴 자산이 사망 시점보다 더 빨리 소진될 가능성, 이런 리스크를 장수 리스크라고 합니다. 이러한 장수 리스크에 대비하는 보험으로 연금보험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생명보험회사로부터 연금계약에 가입을 하게 되면 사망 시점이 언제냐에 관계없이 사망 시까지 연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적인 보험인 국민연금보험도 장수 리스크에 대비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산 손실 리스크는 우발적인 사고로 인해서 재산의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가능성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재산 손실 리스크로 주택에 대한 화재 리스크, 그리고 자동차 사고 리스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 손실 리스크는 직접 손실, 그리고 간접 손실로 구별할 수 있는데요. 직접 손실은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1차적인 재산상의 피해를 말합니다. 간접 손실은 직접 손실에 부수되는 금전적인 손실을 말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물류창고에 대형 화재 사고가 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때 물류창고 건물 그 자체가 피해를 입게 되고 그 보관 물품 또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 건물과 보관 물품의 피해액이 직접 손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 한편 일정 기간 창고업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발생하는 경영상의 손실액을 간접 손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재산 손실 리스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화재보험, 그리고 자동차보험, 해상보험, 항공보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리스크로 배상 책임 리스크를 들 수 있습니다. 의사가 진료를 함에 있어서 오진이나 부주의로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의사에게는 어떤 책임이 생길까요? 또 다른 예로 회사의 임원이 회사를 경영함에 있어서 경영상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주주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떤 책임이 발생할까요? 이렇게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배상책임 리스크라고 부릅니다. 배상책임 리스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들이 바로 책임보험입니다. 대표적인 책임보험으로 전문직 배상책임보험, 제조물 배상책임보험, 개인 배상책임보험, 그리고 환경 배상책임보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보험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측정을 할 수 있을까요? 암과 같이 큰 질병은 평생에 몇 번 발생할까 말까 하지만 일단 발생을 하게 되면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에 감기 같은 경미한 질병은 자주 발생하긴 하지만 그로 인한 손실은 미미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 대상 리스크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사고가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다면 손실이 얼마나 클지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먼저 손실 빈도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손실 빈도는 일정한 기간 동안 특정 사건으로 인해서 손실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은 감기가 걸린 사건에 비해서는 자주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망과 관련된 손실의 빈도는 감기와 관련된 손실의 빈도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고 하겠습니다. 이 손실 빈도는 일정 기간 동안 사고가 발생한 횟수로 측정이 되는 것으로서 사고 발생 확률을 계산하는 데 중요하게 쓰이는 자료가 됩니다. 손실의 심도는 일단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손실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감기가 발생한 경우의 손실에 비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손실이 매우 높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망사고의 손실 심도가 감기의 손실 심도에 비해서 훨씬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보험 대상 리스크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손실의 빈도와 손실의 심도 중에서 하나만 모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손실의 빈도와 심도를 모두 고려해야 보험 대상 리스크를 적절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험 대상 리스크의 크기는 손실의 빈도와 손실의 심도를 곱한 값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2. 리스크의 관리. 지금까지 다양한 리스크의 종류와 리스크 측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우선 리스크 관리란 어떤 뜻일까요? 리스크 관리란 개인이나 조직이 직면한 다양한 종류의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통제해서 경제적 부담을 제거하거나 경감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방법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리스크 보유, 그리고 리스크 회피, 리스크 감소, 리스크 전가 이렇게 4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손실 빈도 수준과 손실 심도 수준에 따라서 적합한 리스크 관리 방법이 상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어떤 리스크 관리 방법이 적합할지 하나씩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실의 심도가 낮고 손실의 빈도도 낮은 경우에는 적합한 리스크 관리 방법이 리스크 보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일도 아니고 그리고 발생하더라도 손실이 크지 않은 사건이 있다면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특정한 리스크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리스크 보유라고 말합니다. 리스크 보유는 다시 소극적 리스크 보유와 적극적 리스크 보유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소극적 리스크 보유는 리스크에 대한 무관심이나 무지,
태만으로 인해서 리스크를 수동적으로 떠안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에 적극적인 리스크 보유는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평가한 결과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신이 이미 가진 경제력으로 리스크를 감당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리스크를 보유하고 스스로의 저축을 통해서 리스크에 대비하는 것을 자가보험, 셀프 인슈런스라고 표현합니다. 손실의 심도와 빈도가 모두 큰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런 경우에 적절한 리스크 관리 방법은 리스크를 아예 피해버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 관리 방법을 리스크 회피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쟁으로 아주 위험한 지역이 있는 경우에 이 지역에 여행을 간다면 포탄이나 총탄에 맞을 확률이 상당히 높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큰 부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를 정도로 피해가 심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리스크 빈도와 심도가 모두 큰 경우에는 이 지역에 여행을 가지 않음으로써 리스크를 회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리스크 관리 방법일 수 있습니다. 손실의 빈도가 높고 손실의 심도가 낮은 경우라면 리스크 감소를 통해서 리스크 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리스크 감소라는 것은 손실의 빈도나 손실의 심도를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리스크 감소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손실 방지, 그리고 손실의 경감, 리스크 분산,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들 수 있습니다. 먼저 손실 방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손실 방지는 예방 조치를 통해서 손실의 빈도를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독감 예방 주사를 맞는 경우에 독감에 걸리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독감으로 인한 손실의 빈도가 줄어드는 것이죠. 또한 편의점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CCTV를 설치했다면 편의점에서 상품이 도난당하는 횟수가 훨씬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손실 예방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한편 손실 경감은 이미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손실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화재 피해를 줄일 수 있게 건물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재가 발생하는 빈도 자체를 줄일 수는 없더라도 일단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의 규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사고에 대비해서 에어백을 설치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에어백을 설치한다고 해서 자동차 사고의 횟수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사고가 났을 경우에 손실이 훨씬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가 바로 손실 경감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리스크 분산은 또 리스크 관리 대상의 시간, 장소, 기술 등을 통해서 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금융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 그리고 예금정보 같은 중요한 정보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서버에 중요한 정보를 분산해서 보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산 보관을 통해서 서버 하나가 중단되더라도 정보를 잃어버리는 그런 치명적인 사건은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가 바로 리스크 분산의 예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관리 방법 중에 리스크 전가가 있습니다. 리스크 전가는 손실의 심도가 크고 손실의 빈도가 낮은 경우에 적합한 방법입니다. 리스크 전가를 통해서 손실의 심도와 빈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리스크 전가는 스스로 부담해야 될 경제적 손실을 외부의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리스크 전가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리스크를 전가할 때는
손실의 빈도와 손실의 심도를 합리적으로 평가해서 적정한 비용을 지불해야 거래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낮은 비용으로 리스크를 전가하고자 하는 경우에 보험회사는 그 리스크를 인수하지 않고자 할 것입니다. 암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암은 감기처럼 자주 발생하는 질병은 아닙니다. 따라서 손실의 빈도가 낮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암이 발생하고 나면 치료비가 많이 들고 생산 활동도 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피해가 매우 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손실 빈도가 낮고 손실 심도가 큰 리스크인 암에 대비하고 싶은 경우에는 적정한 보험료를 지불하고 암보험에 가입하면 될 것입니다. 일단 암보험에 가입한 후에 실제로 암이 발생했다면 자신이 부담해야 될 경제적 위험을 외부의 보험회사에 전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할까요? 첫 번째로 리스크를 발견하고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내가 처한 리스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리스크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내가 직면한 여러 가지 리스크들에서 손실 빈도가 어떤지 그리고 손실의 심도는 어떤지 하나하나 분석을 하고 그 경제적 손실을 예측해서 각각의 리스크별로 중요도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각각의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떠한 리스크 관리 방법을 선택할지 합리적으로 결정을 해야 하겠습니다. 각각 리스크별로 손실의 빈도와 손실의 심도가 다를 것이기 때문에 각 리스크별로 적합한 리스크 관리 방법이 서로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관리 방법을 실행하고 정기적으로 사후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리스크 상황이 시간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의 방법을 계속 적용할지 아니면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할지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보세요. 보험에서의 리스크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말합니다. 생명보험업은 인적 손실 리스크, 손해보험업은 재산 손실 리스크, 그리고 배상 책임 리스크를 각각 인수하는 것을 주된 영업 목표로 합니다. 손실의 빈도와 심도가 모두 낮으면 리스크를 보유하고 손실의 빈도와 심도가 모두 크면 리스크 자체를 회피하는 전략 수립이 최선의 리스크 관리입니다. 그러나 손실의 빈도는 낮으나 심도가 크면 예산 허용 범위에서 보험 계약을 통하여 보험 사업자에게 리스크를 전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